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헤럴드 경제에서 대중문화 선임기자로 있는 서병기 기자입니다.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입니다. 커튼콜이라는 KBS 월화극에 대해서 좀 더 이 드라마를 외적으로 확장시켜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드라마는 시대극이라는 약간의 외피를 좀 차용한 것 같은데요. 지금 드라마에서 시대극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말씀드리자면 진짜 시대극이 없어진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시대극 하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뭔가 좀 고리타분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시대극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 시장 개념에서 시대극만큼 가능성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가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도 겪고,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분단된 어떤 현실이 이어지고. 한국만의 이야기. 그렇죠. 한국만의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짧은 생애죠.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자금순이라는 인물 하나로 지금 연결이 돼 있지만, 그 한 인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대극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시도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실 첫 장면에 10분 동안을 그 흥남부두 철수 장면에 이제 할애를 했거든요. 거기에 딱 봐도 벌써 블록버스터로 찍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거의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그 연출 자체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흥남 철수 작전이 일사후퇴의 어떤 전형적인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흥남 철수 작전에 이어서 이산가족 상봉이 나오고, 그 장면까지도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의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아들하고 손자를 거기서 만나죠. 그러면서 어떤 체제의 다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 문성입니다. 아니, 어머니는 통일이 돼도 고향으로 돌아오실 생각이 없으시구만요. 아니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남과 북의 차이, 문화 차이 뭐 이런 이야기도 담으면서 이야기를 전개를 시작했다. 이게 옛날 얘기하는 게 꺼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얘기다 라는 거를 좀 포인트를 잡으려고 시대극은 앞부분에 정서만 갖고 오고,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과거를 먹으면 현재 이야기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 부분이 되게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손자들의 이야기, 가짜 손자로 들어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들이 이 과거의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 자금순이라는 인물을, 그 다음에 이 남북한의 어떤 분단된 현실, 이산가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끌어안으면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드라마가 이 포인트를 잡은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관련해서 해볼 만한데요. 북한 관련 콘텐츠로 성공한 게 이제 드라마는 사랑의 보시착이 있고요. 영화는 공조 시즌 2까지 나와가지고 2도 완전 성공했죠. 북한 관련 콘텐츠들이 줄 수 있는 재미뿐만이 아니고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작품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북한 관련 콘텐츠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강하늘이 하는 역할이 북한에서 실제로 넘어온 사람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남한에서 생각하는 북한을 연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게 곧 북한의 현재란 말이야. 우리가 그렇다는데 어쩔 거야? 맞네. 큰 범주로 보면 북한 관련 콘텐츠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실제 북한을 다룬다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생각을 다루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커튼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극입니다. 연극의 세계예요. 이 세계 자체가.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가짜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런 것들을 차용해 들어와서 만든 어떤 세계, 완전히 진짜 세계가 아닌 뭔가 만들어낸, 근데 그걸 통해서 더 진짜인 걸 보여준다. 예술 작품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북한 관련 콘텐츠가
이웃나라인 일본을 비롯해서 글로벌한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해외에서는 사실은 좀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소재적으로 보면 이 남북한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액션이나 전쟁물이나 스파이물로 다루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족주의적인 관점, 그다음 휴머니즘에 대한 관점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장르물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K 콘텐츠 하면 다 장르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K 콘텐츠가 갖고 있는 진짜 핵심적인 힘은 가족 서사라든지 아니면 멜로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거든요.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을 파고드는 이야기, 여기에는 정말 따라갈 자가 없는 게 지금 K 콘텐츠의 어떤 힘이라고,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들을 잘 파고 들어간다면 커튼콜도 충분히 소재적으로 일단 관심이 있죠.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담기죠. 인물들의 어떤 감정선들이 다 살아있다. 이게 같이 뭐 엮이면 글로벌하게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커튼콜이 K 콘텐츠의 다양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지금 나눈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특수적인 시대 상황이 가지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 그래서 감정의 솔직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몰입이 되면서 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늘 얘기를 약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커튼콜이 사실은 완전한 다 시대극을 그리진 않았지만 그런 욕망을 좀 담아낸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커튼콜 이후에 시대를 담은 시대극들이 좀 한국에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 그거를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늘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좀 지금 시대에 맞게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K 콘텐츠, K 시대극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튼콜이 가지는 드라마상에서의 의미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주제로서의 어떤 의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덕담 하나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 작품이 커튼콜이고, 이게 K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방식으로 좀 접근해서 어떤 작품을 내놓으면 커튼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K 콘텐츠를 좀 제작하시는 분들이 좀 분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